사람들은 감각 중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감각들이 그만큼 더 예민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전히 눈을 가린 채로 PC 한 대를 조립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해본 것 중에 최악의 써멀 페이스트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오, 방향을 잃었어요. 파워 서플라이가 좀 넘어졌네요. 잠깐만요. 뭔가 떨어졌어요. 셋, 둘, 하나. 오, 안 돼. 30분이 걸릴까요? 3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사흘이 걸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PC가 완성될 때까지 이 눈가리개를 벗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사용할 모든 부품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들도 섞어 놓을 거라서 저조차도 정확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외울 수 없을 거예요. 이 도전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럼 눈가리개를 하고 PC를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시죠.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저는 PC를 많이 조립해봤지만 눈가리개를 하고 조립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품들을 눈으로 보면 알아볼 수 있지만 촉감으로 구분하는 건 좀 다르네요. 좋아요, 메인보드를 찾았습니다. 이제 CPU도 찾아야 해요. 좋아요, 이건 GPU 같네요. 물건들을 좀 옮겨볼게요. 문제는 이게 정말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를 조여야 하거든요. 이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볼 수 없어요. 아,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가장 먼저 CPU를 찾아야 해요. 이게 바로 그거 같네요. 우리가 인텔 코어 울트라 5250K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건 이걸 메인보드 소켓에 어떻게 맞춰서 끼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확실해요. 메인보드의 방향을 알아내야 해요. 이게 IO 실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되겠어요. 좋아요, 이게 섞이지 않았네요. 다행이에요. 이게 소켓인 것 같아요. 보통은 CPU 모서리에 있는 금색 삼각형을 찾아서 소켓의 금색 모서리와 맞추곤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이제 이 CPU들은 완전히 정사각형이 아니라 한쪽이 더 길어요. 그래서 시도해볼 방향은 두 가지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쪽이거나 저쪽이겠죠. 그리고 어디에 홈이 있는지 손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도해볼게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안 되겠어요.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인보드의 핀을 망가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좋아요, 이게 꽤 단단하게 느껴져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고정할게요. 이제 이걸 그냥 눌러주면 이제 그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눈을 가린 채로 PC 조립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램을 넣어볼게요. 사실 이 조립에서 몇 가지가 벌써 걱정돼요. 이 거대한 AIO를 설치하는 게 정말 걱정돼요. 공랭 쿨러로 갔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우리는 굳이 그걸 설치해야 했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설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케이블 정리는 전혀 잘 안 될 것 같아요. 램은 어디 있죠? 좋아요, 이게 램인 것 같네요. 이제 우리는 DDR5 램이 32기가 있고요. 이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예뻤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보이진 않죠. 이제 두 개의 램이 있으니까 듀얼 채널로 꽂아야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롯을 세워서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슬롯에 꽂을 거예요. CPU와 마찬가지로 램도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는데 볼 수 있으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죠. 저는 지금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감으로 해볼게요. 들어간 것 같아요. 방향이 맞았던 것 같네요. 만약 아니었다면 저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체스 그랜드마스터들이 게임판을 머릿속으로 그릴 때 이런 기분일까요?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PC를 상상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것도 딱 맞게 들어갔어요. 램이 제대로 장착된 것 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다 쉬운 부분에 속해요. 하지만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넣고 AIO를 설치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쉬운 부분조차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SSD가 방금 떨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 SSD를 찾았어요. 이건 MSI SSD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NVMe 방식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M.2 슬롯 중 하나를 열어야 해요. 다행히도 이걸 따로 나사로 풀 필요는 없어요. 이 부품의 방향을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맞추는 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 있던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다시 여기로 옮길 수 있길 바라요. M.2는 다른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들어갑니다. 여기가 핀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도 M.2 소켓에 잘 맞춰서 끼워야겠죠?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느낌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정확한 메인보드로 조립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아래 써멀 패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있다면 뭔가 촉감으로 느껴질 텐데. 좋아요, 이건 써멀 패드 위에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열판을 다시 M.2에 장착해야 해요. 이게 바로 CPU입니다. 이걸 끼워 넣어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진짜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좋아요, 이제 꽤 단단하게 고정된 것 같아요. 이제 CPU, 램, 그리고 SSD까지 모두 장착됐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쉬운 부분이었고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미 꽤 힘들었지만요. 이제 이 PC를 제대로 조립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IO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 챌린지에 AIO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내키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 이 AIO의 브라켓을 메인보드 뒤에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뒷면에는 브라켓이 뒤쪽에서 끼워질 수 있도록 4개의 구멍이 있어야 해요. 손가락으로 적어도 구멍 하나는 손가락으로 찾아야겠네요. 정확성이 필요한 모든 작업은 확실히 보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조이는 게 정말 힘들 거고 케이블을 꽂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구멍을 찾았어요. 좋아요. 이게 구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구멍이라면 이걸 끼워 보겠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저런 브레킷에는 접착제를 조금 떼어내야 해요.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뒷면에 제대로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사를 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O용 나사를 찾아야겠네요. 여러분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이길 바랍니다. 여기 4개의 나사를 구멍에 끼웠어요. 그리고 이 나사들은 파란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이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 파란색이 맞으면 알려주세요. 소리쳐 주실 수 있나요? 파란색 맞나요? 알겠어요. 여러분을 믿을게요. 이 중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소켓에 맞는 금속 브래킷을 설치해야 해요. 이 가방 안에는 4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2개만 사용하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써야 할까요? AM4와 AM5가 곡선형인 것 같아요. 여기가 곡선처럼 느껴져요. 그 각도가 손에 느껴집니다. 그게 둘 다에 맞아야 하나요? 정말 잘 될 것 같네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은 좋아요. CPU가 중앙에 있고 브래킷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2군데에 노출된 나사가 있어야 해요. 그건 펌프용일 거예요. 이제 지금 펌프를 연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케이스에 부품을 넣기 시작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단계인 것 같아요. 오, 지금이 써멀 페이스트를 바르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저는 눈을 가리고 써멀 페이스트를 발라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제 패턴 누르기 실력을 시험해봐야겠네요. 자, 여기 CPU가 있고 여기 써멀 페이스트 튜브가 있어요. 그냥 중앙에 바르려고 해요. 와, 얼마나 써멀 페이스트가 발리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이번이 제가 해본 써멀 페이스트 도포 중에 가장 최악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CPU를 잘 식혀줄까요? 얼리어 두어 저는 이 써멀 페이스트를 실제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바로 펌프로 덮어버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 펌프는 뭐죠? 이 펌프에는 곡면 스크린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멋져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조립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죠? 그냥 눌러서 나사로 고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방금 메인보드를 찔러버렸네요. 이거 안 좋은데요? 와, 안 보이면 드라이버 쓰는 게 훨씬 어렵네요. 세상에, AIO 펌프를 설치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거 제 말은 설치된 것 같은데요? 맞죠? 펌프로 메인보드 전체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해냈어요. 네네네네. 좋아요. 정말 멋져요. 이 드라이버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들게요. 세상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쉬운 부분이었는데도요. 이제 이 모든 걸 케이스 안으로 옮겨야 해요. 이게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줄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힘든 도전에 맞서기에는 지금만한 데가 없어요. 힘든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시죠? 그게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도와주고 또 일이 힘들지 않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해줘요.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케이스에서 모든 패널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NZXT 제품이에요. 아마 플로우 케이스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조립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했다면 그게 언제였는지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네, 여기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하는 건 별로 기대되지 않네요.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설치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케이블 정리예요. 첫째, 잘 안 보이고요. 둘째, 케이블 정리는 원래부터 정말 힘들잖아요. 이것도 PCI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U핀 분리형이 보이거든요.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바보도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그게 맞는 표현이라면요. 이제는 케이블마다 물리적으로 꽂는 방식이 달라서 잘못된 슬롯에 잘못된 케이블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어떻게 꽂는지 모르겠죠? 정말 바보도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하루가 길 것 같네요. 나머지 케이블들은 어디 있지? 여보세요? 이거 케이블 같은데요? 좋아요. 케이블이 3개 있네요. 이제 우리가 빠뜨린 건 다 찾은 것 같아요. 됐어요. 좋아요. 저 케이블도 연결됐어요. 아직 누군가가 완전히 무선인 PC 부품을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분리된 케이블이라서 확실히 파워 서플라이에 꽂는 쪽이고 이건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꽂아야 할 더 중요한 케이블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장 큰 케이블 중 하나예요. 그래서 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나머지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어요? 이제 다음 케이블이 그 옆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게 아마도 CPU 케이블일 겁니다. CPU 케이블은 4개씩 나뉘는 8개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게 확실히 CPU라는 걸 알 수 있죠. 좋아요. 이제 여기 이 클립이 꽤 작으니까, 그리고 이건 좀 더 넓은 느낌이에요. 이 넓은 쪽이 메인보드에 꽂히고 이 작은 쪽이 파워 서플라이에 꽂힌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좋아요. 뭔가 꽂혔어요. 두 번째 CPU 케이블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아요. 만약 CPU용 두 번째 케이블이 있다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오, 이런.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찾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방향을 잃었네요. 저희 전원 공급 장치가 넘어졌어요. 필요한 모든 케이블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치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진짜. 이걸 앞으로 밀어볼게요. 알겠어요. 이제 이 NZXT 케이스 안에 전원 공급 장치를 어떻게 넣을지 알아봐야 해요. 여기가 실제로 전원 공급 장치 슬롯이에요.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아래쪽이 아니라 여기 위쪽에 있네요. 이제 이 방향으로 장착할 때 팬이 있는 쪽이 중요한가요? 이쪽이 전원 공급 장치의 팬 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케이스 뒷면에 통풍구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분들이 PC를 조립할 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립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 나사는 좀 엉성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장착된 것 같아요. 혹시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분들 중에 PC를 조립해본 분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분의 경험에 대해 꼭 이야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자,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라디에이터와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하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AIO를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메인보드고 라디에이터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라디에이터가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들고 있기 힘드네요. 이제 메인보드를 맞춰보겠습니다. 문제는 나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작은 봉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아, 이게 맞는 봉지인가요? 이 나사들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해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좋아요, 이제 반대쪽도 할 수 있도록 나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세상에, 이거 정말 어렵네요. 지금 우리가 눈 가리고 PC 조립을 시작한 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AIO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버텨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O에 나사 하나는 넣었으니까요. 두 번째 나사를 제대로 고정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잠깐만요, 제 드라이버 어디 갔죠? 받아주세요. 네. 세상에, 좋아요. 이제 라디에이터가 케이스에 고정됐어요. 그거 최소 2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시간 감각도 좀 잃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라디에이터를 설치했으니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제대로 넣을 수 있어요. 이제 메인보드 나사가 필요해요. 아마 이게 그거겠죠? 이제 이 조립의 다른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적은 나사로 고정이 잘 되도록 해볼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나사를 박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죠? 네, 이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가 구멍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믿어야죠.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진짜 좋은데요? 좋아요. 스탠드오프. 나사 하나는 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도 하나 박아서 균형을 맞춰볼게요. 보통 VRM 히트싱크 근처에 하나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완벽하네요. 이제 메인보드는 잘 고정된 것 같으니까 이제 GPU를 설치해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깜빡했어요. 여기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GPU는 어디 있죠? 아직 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았네요. 여기 9070이 있습니다. 아마 GIE 모델인 것 같은데 파워 컬러 제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녀석에 아직 플라스틱이 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떼어내 볼게요. 그리고 이 AMD GRE 카드들은 기본 모델보다 성능이 조금 낮은 버전이에요. 일반 970은 V램이 16기가지만 이건 12기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유닛도 더 적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더 저렴하죠. 이건 아마 479달러 정도에 사던 것 같은데 출시가가 550달러가 넘었던 걸 생각하면 훨씬 괜찮은 가격이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나쁜 부품이란 건 없어요. 나쁜 가격만 있을 뿐이죠. 네, 이건 일단 치워둘게요. 자,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이제 이걸 케이스에 장착해야겠네요.
즉 메인보드 뒷면에 있는 PCIe 커버 몇 개를 분리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의 가장 위쪽 PCIe 슬롯이 바로 이 두 개의 커버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빼겠습니다. 이 나사들은 GPU를 다시 고정할 때 사용해야 하니까 잘 보관해둘게요. 자, 이게 우리의 GPU입니다. 이쪽이 뒷면이니까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핀들이 PCIe 슬롯에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요. 이게 좀 어색한 게 GPU의 핀을 손상시키거나 메인보드 슬롯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나사들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뭔가가 어딘가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방금 들린 소리는 고정 레치가 잠기는 소리 같았어요. 지금 약간 완벽주의자가 된 기분이네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PCIe 커버도 다시 장착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 들어간 것 같네요. 이제 저 나사 중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와, 정말 멋지네요. 이제 PCI 커버가 모두 장착되고 GPU도 완전히 설치됐어요. 이제 최대한 미뤄왔던 부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모든 케이블을 실제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전원 버튼도 메인보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것만 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을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케이블은 이미 찾았어요. 슬롯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꽤 세게 눌렀어요. 클릭 소리는 안 났지만 일단 메인보드 전원이 연결됐다고 가정합시다. 갑시다. 이제 CPU 전원을 연결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 메인보드는 예전에 작업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이 메인보드는 좀 특이한 게 CPU 전원 핀이 보통 왼쪽 위에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래도 그게 우리를 막을 순 없죠. 두 케이블 모두 연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꽂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엔 CPU 전원 케이블 두 개를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했어요. 이제 남은 건 GPU 전원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게 어디에 꽂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쪽 옆에 있네요. 오, 알겠어요. 이거 꽂는 게 좀 어색할 것 같네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U+2핀 케이블은 항상 다루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네, 좋아요. 한 개 케이블은 꽂았어요. 이제 하나만 더 남았네요. 그리고 이건 더 쉬울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케이블 옆으로 그냥 밀어 넣으면 되니까요. 네네네, 좋아요. 들어갔어요. 세상에. 좋아요. 이제 가정해보면 이 시점에서 만약 우리가 메인보드의 전원핀을 쇼트시킬 수 있다면 이 스핀들 라이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펜이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ARGB도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패널 커넥터도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 맞춰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AIO 커버도 다시 끼워야 할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이 케이블 쪽이 튜빙 반대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튜빙이 위쪽에 있다면 이 커버는 바로 위에 딱 맞게 끼울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좋아요. 그걸 메모해둬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걸 메인보드의 USB 핀에 꽂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손끝 감각만 믿고 뭐가 뭔지 알아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부품에 핀이 이렇게 작으니까 손끝으로는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좀 더 쉽고 어쩌면 더 필요한 것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지 않아도 PC는 작동하거든요. 이게 뭐지? 아, 이건 팬헤더 같은데요. 아, 이 상황이 되기 전에 메인보드를 좀 더 공부해 둘 걸 그랬네요. 좋아요. 뭔가를 어디엔가 꽂았어요. 제대로 꽂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쯤이면 PC를 들어올려도 아무것도 빠지지 않아야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좋은 신호네요. 잠깐만요. 뭔가 떨어졌어요. 제 생각엔 그건 제 드라이버였던 것 같아요. 제 드라이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프론트 패널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케이스 앞쪽 어딘가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전원이 켜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 노출된 케이블들 중 하나여야 할 텐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이걸 케이스 아래쪽으로 끼워 넣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가 작용하거든요. 첫 번째, 메인보드에서 프론트 패널 커넥터 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케이블을 실제로 꽂으려면 핀의 방향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메인보드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긴 한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어디엔가 케이블을 꽂았는데 놀랍게도 딱 맞게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케이블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PC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좋아요. 여기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아마도요. 우리 파워 서플라이는 어디 있지?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어느 쪽이 켜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랬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제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HDMI 케이블도 필요해요. 좋아요.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GPU의 디스플레이 포트입니다. 첫 번째 포트에 꽂았어요. 완벽하네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눈을 가린 채 조립한 PC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작동할까요? 이제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아마 파워 서플라이가 켜져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켜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아니요. 이것도 켜지지 않네요. 정말이지. 혹시 우리 전면 패널 커넥터가 아직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걸까요? 만약 이게 아예 맞는 케이블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그거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맞는 케이블이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메인보드 뒤쪽에서 나오는 다른 케이블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연결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이번에는 이걸로 해보죠. 마치 금고를 따는 기분이에요. 이 케이블은 HD 오디오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케이블이고 여러 가닥으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색깔별로 구분된 것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케이블들이 HD 오디오로 연결되는 거죠. 반면에 이 케이블은 처음부터 여러 개의 분리된 선들이 그냥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엔 전면 패널 케이블 같아요. 이렇게 딱 맞게 꽂히니까요. 다른 케이블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방금 뭔가 들은 것 같은데요. 뭔가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파워 서플라이는 돌아가고 있나요? GPU는 확실히 안 돌아가고 있어요. 방금 분명히 뭔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그렇긴 한데 GPU는 돌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GPU가 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쯤에서 눈가리개를 벗고 첫째, 이 PC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둘째,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해야죠. 이제 눈가리개를 벗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불이 켜졌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부팅됐어요. 진짜로 부팅됐어요. 우리가 아니, 잠깐.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조용해서 작동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올라갔어. 세상에, 내 타이머가 분명히 멈췄어. 14분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 저 안대를 쓰고 거의 2시간이나 있었어. 하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하는 PC가 나왔어. 우리 눈 가리고 PC를 조립했잖아. 전면 패널 커넥터까지 제대로 꽂았다니 믿기지가 않아. 정말 말도 안 돼. 이 케이블이 전면 패널 커넥터에 분리된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GPU의 팬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GPU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게 진짜로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어. 이걸 보면 라디에이터는 꽤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AIO의 모든 케이블을 완전히 꽂지는 못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다시피 우리 CPU는 벌써 과열 경고가 뜨고 있어. 그럼 우리가 완전히 눈을 가린 채로 제대로 작동하는 PC를 조립할 수 있었냐고. 당연하지. 딱 2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들었어. 그 결과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PC였냐고. 절대 아니지. 이 케이블 정리 좀 봐. 이건 정말 끔찍해. 하지만 PC가 어쨌든 작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뻐. 왜냐하면 이 도전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거든. 그래도 끝까지 해내서 정말 다행이야. 실수한 부분을 빨리 고쳐보자. 즉, 실제 팬들을 다 연결해야 해. 지금은 팬이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거든. 자, 이제 팬이 돌아간다. 계속해서 포스트 화면도 잘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 눈 가리고 만든 PC가 실제로 완성됐어. 다음에는 어떤 PC 조립 챌린지를 해보면 좋을지 알려줘. 언제나처럼 나는 너희의 테크덕후 미스터 이스터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 그래.